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수가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사실 미증시 급락할 때만 해도 파월 의장이 굉장히 센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걱정을 좀 했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개장하고 나서는 파월 의장의 발언은 이미 이제 재지명 받고 나서 매파적으로 좀 바뀌었다 이런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또 빠질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이제 어제 오미클론 관련된 CEO, 모더나 CEO의 발언 때문에 많이 빠진 거를 낙폭을 만회하려고 하는데 이 뉴스 때문에 방해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확실하게 인플레이션이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꺾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지금 슬금슬금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그걸 갖다가 파월 의장이 좀 아예 그냥 이렇게 발언해버리면서 국제유가가 오늘 더 빠져버렸잖아요. 66달러까지 빠져버렸죠. 이렇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을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매니저들이 꼽는 가장 큰 부담 요인은 그 인플레이션, 글로벌 경기, 연준의 정책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오미클론을 비롯한 어떤 코로나 상황은 5번째 순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코로나 상황은 좀 진정이 되고 파월 의장의 발언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좀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시장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중국 재료에 민감한데, 류어가 이제 내년도 중국 경제에 대해서 자신 있다.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을 했거든요. 전망에 따라서 그대로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좀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계획 경제 국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국에서 내뱉은 말은 어떤 형태가 됐든 그렇게 수치를 만들어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수치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류어가 저렇게 말한 걸로 봐서는 내년도에 중국이 경기가 좋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뭔가 좀 조치를 취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을 또 자극을 했죠. 그래서 우리 증시가 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캐시우드가 트위터를 대량 매수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 얼핏 보면 우리 증시하고 상관없는 뉴스긴 한데,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 성장주가 과연 오를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캐시우드 회사에서 트위터를 대량으로 매수한다는 얘기는 성장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된 거죠. 오늘 미국 지수 선물이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아마 일부 역할을 좀 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주변 걱정거리가 진정이 되면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겼고, 그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 수출 지표가 잘 나왔고 확진자는 굉장히 많이 증가됐는데, 근데 이제 오미크론이 생각보다 이제 경미할 것 같다, 증세가, 이런 어떤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들이 걱정을 좀 덜어내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샀죠. 그리고 이제 연기금이 오늘 7천억 정도 자금 집행 향후에 할 거다, 이런 어떤 찌라시가 돌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외국인들이 매수 붙고 연기금이 같이 매수를 붙어주면서 증시 수급도 상승 종목이 많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차트가 되게 웃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2,900포인트 깨져서 너무 멀리 가서 좀 빠르게 복원하지 않으면 되게 고약해졌다, 어제 상황이, 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걸 하루에 다시 올라와 버렸어요. 예, 그리고 이제 소형주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제가 원래 이런 거 잘 얘기 안 하는데, 볼린저 밴드로 보면은 되게 독특하거든요. 볼린저 밴드에서 이 아랫선을 뚫고 나갈 정도로 큰 음봉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 양봉 나오면 한동안 올라가는 경향이 있긴 하거든요. 뚫고 나가고 그 다음에 양봉 나오면 올라가고, 이런 패턴이 좀 경향이 좀 있는데, 이게 그런 거의 시작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좀 중요한 양봉이 나왔다. 요거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매 동향으로는 외국인들이 오늘 정말 화끈하게 매수했죠. 9천억. 선물도 8,600계약 정도 샀고, 8,000계약 이상 샀고, 다음에 이제 콜옵션 사고, 풋옵션 팔고, 기관 쪽에서는 연기금이 제법 많이 사고. 근데 이제 선물은 오늘 또 어제하고 반대였어요. 제가 어제는 외국인들이 막판에 선물을 많이 되샀다, 그래서 좀 너무 심하게 빠진 거 아니야, 이런 베팅이 있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선물 매수가 막판에 좀 줄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너무 심하게 오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또 더 주목해서 보는 게 이 옵션.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콜을 사고 풋을 팔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지금 며칠째.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변동성 아래쪽으로 보던 게 조금 완화가 되는 건가? 그러니까 요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계속해서 좀 주목하면서 제가 매일 요 부분은 이제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외국인과 연기금이 같이 붙었다.
이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옵션 외국인들이 이제 콜을 좀 사기 시작하고 있고 풋을 3일 팔고 최근에 약간 좀 달라진 조짐이 있어서 요건 계속 저도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종별 수급은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전체 매수의 거의 60% 정도를 전기전자, 오늘 삼성전자와 우선주 합쳐서 한 5천억 정도 샀거든요. 거의 삼성전자를 절반 이상 매수를 해버린 거죠, 전체 금액에. 그 다음에 이제 매수한 업종도 화학, 철강, 다음에 이제 금융, 그 다음에 운수장비, 하여튼 좀 좋게 매수할 때 이제 매수하는 종목들을 다 고르게 담았고, 이제 기관도 좀 비슷하게 좀 담았고,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IT 하드웨어, 이거 이제 반도체 쪽이 여기 들어갑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매수했고, 일반 전기전자, 이거 2차 전지 쪽이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팔았고, 디지털 컨텐츠는 게임주를 팔았는데, 다만 외국인들이 게임주를 완전히 판 건 아니었어요. 종목들별로는 또 매수하는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양봉 말씀드리잖아요. 위메이드가 지난달까지 양봉이 4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종목별 장세로 좀 지난달 후반부부터는 게임주는 제가 보기엔 전체 다보다는 종목별 국면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게임주의 집중도가 좀 떨어지고, 오늘 이제 반도체 쪽, 오늘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의 상당수가 반도체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업종에 좀 변화가 있었다 정도로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증시 포인트를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수출주 매수했거든요. 사실 이런 구도가 제일 좋죠. 왜냐하면 이제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매수를 한 거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수출 지표 잘 나오는 날, 그러니까 보통 매달 그 11일, 1일, 11일, 21일 뭐 요 단위가 이제 10일 단위로 끊어지는 수출 지표 나올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대체로 시장이 나쁘진 않았었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하필이면 또 수출주를 매수했는데 이 구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뭐 삼성전자는 살지언정 다른 수출주는 잘 안 샀거든요. 그래서 이 구도가 이어져야 이제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어서 요 구도가 이제 오늘 반짝이냐 이어지냐 중요하고, 그다음에 오늘 원달러 환율이 많이 빠졌잖아요. 어제 달러화도 약했고 원달러 환율도 오늘 또 이제 하락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워낙 강세 국면, 이게 너무 강하면 이것도 또 뭐 수출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당분간 좀 요 상태에서 지그재그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조금 안정되게 하향하는 거, 요런 구도가 나오면 외국인들 매수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오미크론 영향력인데, 이게 오늘 그냥 지나갔지,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확진자가 5천 명이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요일이 항상 피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요 상황이 이제 그 뭐 백신, 그러니까 모더나를 제외한 뭐 다른 백신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가 안 나와서 또 증세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나오긴 했는데, 이게 다음 주가 되면 정보가 조금 더 뚜렷해질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이 재료는 완전히 벗어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서 요거는 좀 체크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종인데 게임주 쪽에서 집중하다가 오늘 반도체주들이 좀 수급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코스닥이 오늘 상승폭이 생각보다 안 컸어요. 게임과 2차전지 그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저 종목들이 밀리면서 지수 상승을 제한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올라가려면 저 종목들 이외에 다른 주도주가 나와야 돼요. 반도체가 됐든 2차 전지가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어쨌든 주도주군이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서 게임주만 가는 장세가 되면 조금 시황이 골치 아파지는 거고, 반도체가 됐든 바이오가 됐든 아니면 이제 뭐 하여튼 경기 관련된 종목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반응이 나오면 코스닥도 조금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아슬아슬한 느낌의 반등에서 좀 넉넉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줄지, 요거를 좀 주의 깊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제목을 안 바꿨는데, 지난달 주목해 볼 만한 어떤 이슈가, 제가 이제 지난달 데이터를 지금 불러드릴게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월간 기준으로 0.1%라도 올라간 게 260개, 그다음에 0.1%라도 손실난 종목이 1180개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락 종목이 4배 이상 많았잖아요. 4배 정도 많았죠. 그리고 코스닥의 전체 종목들의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7.7%. 이거 올라간 거 포함했을 때. 근데 하락한 종목들의 평균 손실률이 마이너스 14%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이 지난달 누적으로 어디에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평균 한 7% 빠졌으면 되게 이제 그냥 시장 평균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14% 정도 되면 시장의 이게 평균이 저렇다는 얘기는 20% 이상 빠진 종목도 수두룩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난달에
보통 20% 이상 하락한 종목이 수두룩하고 하락 종목 평균 수익률이 두 자릿수 넘어가면 그때 증시는 굉장히 나빴다라고 보거든요. 이거 굉장히 나빴죠. 그리고 소형업종 지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2.8%. 그러니까 2005년도 이후에 네 번째로 낙폭이 컸던 거였거든요. 예, 그리고 ADR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3월 이후 최저였고, 역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네 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네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확실하지 않아서 4 아니면 5위권이라고 봤는데, 어쨌든 어제가 금융위기권으로 ADR 수치가 나쁘게 나왔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모든 수치는 낙폭과대였다. 그러니까 오늘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한번 올려놓은 거로도 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아침에 이거는 제가 이제 텔레그램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침에 제가 보내드린 표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10% 코스피 소형업종 지수가 10% 이상 하락했을 때 그 다음 달에 어떻게 됐는지 제가 이제 표로 한번 찾아봤거든요. 2008년도 2월에 이제 11% 빠지고 8% 올라가고 다음 달에 요때가 이제 리먼 사태 터졌을 때 29% 빠졌는데 다음 달에는 그때 아마 마이너스 9% 플러스 13% 정신없이 등락 보이다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0.1로 끝났는데 하여튼 그때 그랬고 나머지는 다 하여튼 다 올랐어요. 예, 저 2008년도 10월 빼고는 다 올라서 그러니까 10% 이상의 급락이 나온 지수가 저 정도 나왔다면 종목들은 20% 이상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투매가 나오면 그 다음 달에 올라가더라. 이걸 다른 그래프로 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예, 빠지면 다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낙폭과대는 기본적으로 대응하는 매수세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예탁금입니다. 예탁금 3년치 제가 월간 기준으로 뽑은 건데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3월에 예탁금이 이제 증가를 해주면서 이게 이제 작년도에 그 동학개미 운동으로 시장을 끌어올렸던 동력이었거든요. 근데 이 보시면 올해 들어서는 예탁금이 늘어난 게 거의 없잖아요. 예, 늘어난 예탁금이 별로 없다 보니까 지금은 막 종목들을 전체 으쌰으쌰해서 들고 올릴 만한 돈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말까지 광범위하게 모든 종목이 다 힘있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긴 어렵고 그 종목들 차별화가 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내 종목 올라갔으니까 안도 이거보다는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이 좀 아무래도 차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뭐 올라갔다 이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런 어떤 수급 동향 이런 거에 더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 구간으로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계속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긴장은 하되 항상 제가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린 게 종목을 집중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의 누적, 특히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이제 매수가 누적되고 있는 종목들 계속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